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 직전부터 해서 상장 직후까지, 막 상장된 직후까지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사실 좀 있었죠. 이거를 은행으로 봐야 되냐,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규제는 당연히 어떤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것은 금융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또 그러다니 플랫폼으로 봐야 어느 정도의 가치를 또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갈렸었어요. 근데 금융으로, 은행으로 보든 플랫폼으로 보든 뭐 고평가든 저평가든 다 필요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내 갈 길 간다 이거예요. 이 종목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 갈 길 간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좀 시세가 흘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시세 단순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카카오뱅크 또한 지금 우리가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세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진작에 우리 카카오 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카카오뱅크, 뭐 페이, 게임즈, 카카오까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브리핑들을 좀 드렸었는데, 카카오뱅크 기준으로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순서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시장을 볼 때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인 기조, 2020년도처럼 굉장히 시장이 뭘 사든 오르기를, 항상 오르고 있는 시장, 이럴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좀 봐도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지금처럼 하락장이야, 종목은 좋은데도 시장 때문에 자꾸 주가가 못 가, 이런데 뭐부터 분석을 해야 돼? 당연히 시장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탑다운의 방식의 분석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장일 때는 바텀업 방식의 분석이 좀 맞지 않나. 근데 지금처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를 잘 해가지고 진짜 핵심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뭐 탑다운이다 바텀업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사실은 없지만,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SDI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비관적, 그 다음에 중장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그 이상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 그래도 낙관적,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 9월하고 10월인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낙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의 기술적인 추세와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인 지지점, 그 다음에 코스피 파동별 환율, 이벤트에 따른 환율 전망 등등 다양한 분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9월에서 10월 달은 단기적인 비관적 관점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융으로 보든 플랫폼으로 보든,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자고. 금융 플랫폼, 금융으로 먼저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금융으로 먼저 볼 때는 지금 어때요? 솔직히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금융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키워드가 되겠죠. 일단 한 차례 인상은 했습니다. 인상은 시행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연말 내에 2차 인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 이벤트로 인했을 때는 뭐 이미 한 차례 인상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온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이미 여기서도 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기대할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에서 두 번째는 뭐냐?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있어요. 대출 한도 축소. 대출을 축소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 기업이 이자 마진, 그렇죠? 이자 소득이라기보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은 돈을 팔아서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 수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금리가 올라서 어느 정도 커버는 칠 수 있겠지만, 대출 한도를 낮추고 대출을 규제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한도 축소 및 규제, 제재, 그죠? 그냥 규제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 봅시다.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으로 볼 때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드사들이라든지 카드사나 뭐 어떤 일반 뭐 기업들 적금 상품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카드 같은 것들을 중개 역할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먹는 부분들도 컸어요. 수수료. 그래서 카카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 카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카뱅이 여기 이제 한쪽에는 뭐 예를 들어 카드사다. 카드사.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고객들이 있겠죠. 그죠?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 카드를 대신 또 소개를 해주면서 이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또 받아먹는,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의 폭도 엄청나게 상승권에 있는데, 지금 물론 카카오뱅크에서 취급하는 이런 중개 상품들은 사실 금융권에서의 금융상품 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제도에 걸리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이야기는 없는데, 플랫폼 쪽으로 지금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뭐 니들만 지금 다 해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또 중개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 이런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그죠? 카카오페이가 6개의 손보사와 진행하던 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는 직접적으로 아직 카드사회와 중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규제나 제재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데미지를,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게 좀 노이즈로 그리고 데미지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노이즈가 데미지가 돼버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밸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앞으로 플랫폼의 사용도가 빈도가 높아지니까 카카오뱅크가 좋다 이렇게만 무조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목이 하락을 보여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릴 때에는 억울하게 빠진 녀석들을 잡아야 돼요. 타당하게 빠진 녀석을 잡으면 안 됩니다. 타당하게 빠진 녀석은 뭐예요? 얘는 이거 빠져도 마땅해. 너네 실적 너무 이만큼이라고 기대했는데 야 이거 못 미치겠네, 반납해. 그러면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너네 실적 이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모르게 억울하게 빠졌어. 뭘로? 시장 영향으로. 그랬을 때는 사도 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였어요? OCI 폴리실리콘 가격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테마도 나쁘지 않고 밸류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저렴해.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빠졌어? 공매도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빠졌어? 시장 때문에 빠졌어요. 밸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줘요. 밸류에 영향을 안 줘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저가 매수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OCI 같은 것도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뭐 12%대 이렇게 익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후성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우리가 또 가져오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이 하락장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약간 좀 억울하게 빠진 듯한 종목들을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막 운임 같은 거, 해상운임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육상운임이라든지 또 공컨테이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까지 우러러 본다면은 얘로 인해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다, 우리가. 그죠? 일부 정치 테마도 있고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OCI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빠진 면이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라는 거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런 하락이 정말 억울하게 빠지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반반인 게 뭐냐면, 카카오의 어떤 미래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카카오뱅크 기준 미래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연기금도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아예 그냥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장기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나서 최대한 덜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블록딜로 빠졌고 보호해수 물량 해제로 빠졌고 시장 때문에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뭐 때문에 빠진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지금 주가 침체, 그 다음에 어떤 금리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를 매수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지금 매수 안 하면 나 급등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라면은 다 빠지고 다시 뭔가 기술적으로 슬금슬금 고개를 들어주는 타이밍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잠재력은 분명하나 단기적 관점으로는 여러가지 너무 많은 항목들이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은 타당하다 억울하다, 아까 OCI처럼 타당하다 억울하다, 약간은 그래도 각도가 타당하다 쪽인 거죠. 억울한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한 면이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약간은 타당한 하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막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이거를 사드릴 필요도 없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청약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청약 물량 들고 가시는 게 뭐 오히려 땡큐고 많진 않더라도. 그래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아요. 매력적인 가격이 와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매력적인 가격이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빠져가지고 매력적인 가격이 됐느냐, 다소 타당한 이유로, 하락이 타당한 이유로 주가가 내려앉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냐 마냐가 결정이 돼요. 무조건 카카오가 10% 빠졌고 카카오뱅크가 10% 빠졌고 야 얘가 급락 나왔잖아, 그냥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못 갈 놈은 아니에요. 앞고점을 뚫고 못 갈 놈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이런 시간 못 버티잖아요. 못 버티잖아요. 에이, 카카오가 뭐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하고서 17만 3천 원 사신 분들 지금 어때요? 언젠간이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죠. 힘들죠. 그거 봐, 여러분들 기준에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만 고민을 더 하면서 더 좋은 단가에 잡아버리고, 이왕이면 버티더라도 오름길에 버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본인 기준도 못 지키면서 보통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에이, 언젠간 가겠지. 야, 삼성전자 언젠간 가겠지. 삼성전자 응? 언젠간 가겠지 하고 여기 사고, 고개 드니까 사고, 빠지니까는 짜증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남들 옆에서 돈 벌고 있는데 난 내 주식은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시장도 안 좋대. 더 빠질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좋은 자리에 사라고요. 여기 꼭대기 안 사면 어때? 조금 돌리고 사서 이만큼 먹으면 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자리에 사자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어차피 못 버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카카오가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정말로 역대급의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왜 역대급의 기회겠어요, 여러분들.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관적이긴 해요. 9월 10월. 근데 이거 이후에는 11월에서 2월 준비 안 합니까?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진짜로 한 2950포인트에서 한 70포인트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진짜로 공격적인 매매 해야 돼요. 왜? 그 뒤에는 시장이 좋을 거니까. 그러면 안 좋은 시장에서, 빠질 시장에서 야 2000 막 3000도 깨, 나중에 보세요. 코스피 3000 깰까? 이 기사 뜨죠? 만약에 깨봐, 결국 3000 깼다, 이대로 달아나야 되나? 개인 투자자들 어쩌라는 건가? 기사 뜨죠? 거기가 매수 찬스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가지 통화정책,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이슈들 일정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3000을 깰지 안 깰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채한도 없으면 막 타결돼, 가결돼,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더 빠져요. 2900이 뭐야, 2700, 2600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역대급 또 금융위기라고, 우리가 역사적인 금융위기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2011년도 S&P 지수 반토막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거를 좀 염두는 하고 계셔야 된다. 너무 위만 보고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실망도 크잖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근데 밑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염두하고 계시면 빠져도 사실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덜 좀 그렇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준을 좀 잘 잡고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역대급의 기회, 반드시 말씀드린 여기 역대급의 기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들여서 60일에 44만 원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죠. 좀 꼭 제발 오셔서 저랑 같이 이 진짜 좋은 기회 한번 같이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명절 연휴 지나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 되면 이벤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다 시장이 주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하는 금액이니까 좀 제발 좀 이런 거 가지고 뭐 명절 며칠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가 유연하게 또 다 채워드리고 하고, 이미 뭐 서비스를 한 달이나 드려버리는데 뭐, 아시겠죠? 자, 010-229-2353 주말이어도 좋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를 하나씩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